대응 표본 T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증은 영어로 paired 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종속 표본 T 검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응 표본 T 검증 같은 경우는 보통 사전 사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후에 측정되는 거는 사전에 종속돼 있다라고 해서 종속 표본 T 검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응 표본 T 검증은 뭐냐면요. 동일한 표본이에요. 자, 독립 표본 T 검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표본이었다면은 대응 표본 T 검증은 동일한 표본, 즉 같은 표본을 같은 집단을 동시에 사전과 사후에 재는 거예요. 동시에는 아니고 사전에 재고 시간적 또는 어떤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재고 사후에 재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걸 올리는 그런 목적이다. 즉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면요. 이 뒷부분의 점수가 높아요. 사후 점수가. 반대로 약간 부정적인 걸 감소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사전에는 높은데 사후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SPS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사후 점수를 뺀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서 사후 점수를 빼다 보니까 사후 점수의 평균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낮은 값에서 높은 값을 빼니까. 그러면 T값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크다 그러면 T값이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대응 표본 T 검정도 독립 표본 T 검정과 마찬가지로 연가설과 대항가설이 있어요. 연가설을 보면 두 시점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예요. 자, 독립 표본 T 검증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없었는데 이 대응 표본 T 검증은 같은 집단을 같은 사람을 두 번 재는 거기 때문에 두 집단이 아니고요.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의 평균 차이가 없다예요. 대항가설은 뭐냐? 아니다.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대항가설입니다. 그 사례 1로 보면요. 읽기 능력 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읽기 점수 평균 차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표본 T 검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라는 집단을 뽑아가지고 그 사전에 재고 사후에 잰 다음에 A라는 집단이 도대체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A 집단의 사전과 사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집단을 뽑았는데 그 집단에 있는 그 연구 대상자들, 피험자들이 특성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요. 특성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훌륭하게 짜고 여러분들이 어떤 약이라든지 약품 같은 걸 아무리 좋은 걸 개발했어도 그 피험자의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집단은 우연에 의해서 표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표집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B라는 집단을 또 만들어요. B라는 집단을. 그래서 A라는 집단을 보통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라는 집단은 보통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 이상하게 통계를 쓰는
그 논문을 보면 이상하게 통계 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 대응 표본 T 검증은요, 말 그대로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하는지 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A라는 집단을 예를 들면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A라는 집단에 있어서는 사전의 평균과 사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 B라는 집단도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을 비교를 했더니 평균 차이가 있더라 또는 없더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네모칸으로 쳐놓은 부분이에요. 요새 그 인문사회수 쪽에서 이 대응 표본 T 검증을 어떻게 쓰냐면 저렇게 써요. 자,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더라.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더라. 요거를 독립표본 T 검증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놓고 A라는 게 내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B라는 건 통제야. 그래서 A라는 집단이 평균이 높으니 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약간 근데 그건 트리키한 거고요. 그건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A라는 집단의 대응 표본 T 검증, B라는 집단의 대응 표본 T 검증.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증을 두 번을 쓴다? 그러면 올바른 통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이 사후끼리 이렇게 본 다음에 독립표본 T 검증을 쓰고 A라는 게 훨씬 더 평균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는 약간 모순적인 통계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추리한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고요. 이거 지금 사전 사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실험 집단이고 통제 집단이에요. 궁극적으로 아까처럼 이 사후를 비교하고 싶으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A라는 집단의 사전의 그 정도와 B라는 집단의 사전의 정도는 서로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전의 상태가 사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사전의 상태가 사후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를 한 다음에 이 사후의 차이를 보는 게 바로 공분산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과 계통은 잘 모르겠고 인문사회 계통에서는 이런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왜? 통계를 모르고 막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적용시키면 이런 식의 공분산 통계 기법을 적용시켜가지고 분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B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서로 출발선상이 달라요.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쟀을 때 출발선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다름의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사후의 거를 보겠다라는 게 바로 공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증과 이 공분산 분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독립표본 T 검증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차이는 뭐냐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아니고요. 같은 집단인데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의 평균 차이, 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첫 번째 집단이냐 두 번째 집단이냐가 아니라 첫 번째 시점이냐 두 번째 시점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도 단측 검측과 양측 검증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단측 검증과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은 5%를 한쪽에 몰아버린 거고요. 근데 지금 이쪽 위쪽에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걸 물어보잖아요. 또는 부정적인 걸 물어보잖아요. 5%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를 만약에 낮추는 프로그램이라면 사후 점수가 낮아야 되고요. 긍정적인 걸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면
사후 점수가 높아야 돼요. 사전보다는. 그래서 이 5%는 여러분들의 그 연구 가설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보겠다라는 건 단칙이고요. 그리고 이 5%를 양쪽으로 나누는 게 바로 양측 검증이에요. 이 양측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양측 검증이에요. 근데 이 위측 단측은요 어떤 식이냐면은 아니다,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을 것이다, 또는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낮을 것이다 해서 한쪽만 보는 게 바로 단측 검증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기각값은. 자, 왜 기각값이 같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평균 차이 있죠, 정규성 띄죠, 정규성 띄죠. 그럼 요 점수 우거는 다시 또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바로 요것과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기각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5%일 경우 이 에어리어는 면적입니다. 이 아래 면적이 요것과 오른쪽과 왼쪽을 합쳤을 때 전부 다 5% 에어리어가, 그리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했을 때는 요 면적을 합쳤을 때 1%. 이 에어리어는 면적인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의 수준이 되겠고요. 이 양측 검증일 때 이 5%는 1.96, 정확히 1.965가 되고요. 그 양측 검증일 때 1%는 2.575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분석할 때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SPSS, SAS 어떠한 기타 통계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는 양측 검증 .05,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즉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상태에서 어떤 걸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표본 T 검증도 똑같습니다. 독립 표본 T 검증과 검증하는 방법이 검정값 T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르겠죠. 두 표본이 아니라 두 표본이 아니라 두 시점이 되겠죠. 두 시점 간의 평균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표준 오차는 두 시점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두 집단이 두 시점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두 집단이 두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독립표본 T 검증하고 차이를 보면은. 그럼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응표본 T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수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과 사후 점수 차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에 대한 차이를 구해요. 차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표본 T 검증을 구하는데, 대응표본 T 검증은요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이 되게 어느 정도의 그런 연합의 정도가 있느냐, 바로 상관인데요. 그 상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차이 점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응표본 T 검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대응표본 T 검증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